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렇게 마냥 좋았던 시장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 3.3%, 또 코스닥은 무려 6%의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나 컸었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상승폭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 연기금은 이틀 연속으로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어제는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대량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도 어제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2천억 가까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지만 수급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업종,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쪽은 어제하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어제의 낙폭을 더 뛰어넘는 상승폭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의 SK하이닉스, 알테오젠,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시장에 많은 급락이 있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를 8월 5일부터 해서 8월 6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스닥으로 봐야 되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실리콘투,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삼천당제약. 자,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실리콘투,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는 미국 증시가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종가는 다소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출발할 때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6.3%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3.4%로 3% 정도는 회복하고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S&P500도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상승폭 대비 조금은 밀렸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6%로 시가보다는 종가가 조금 더 밀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두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과 S&P500 쪽에서 시가보다는 조금 올라오면서 마무리되었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자, 니케이가 이틀 동안의 시장에 정말 큰 폭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 전날에는 5.8%, 또 어제에는 마이너스 12.4%였죠. 마찬가지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9.3%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3.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어제는 매도 사이클하고 서킷 브레이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만큼 오늘 오전에는 매수 쪽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는 3.8%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6% 가까이 크게 급등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의 낙폭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낙폭이 과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급락이 돼서 먼저 정리를 해놓고 지금이 단기적인 급락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세름이 나올 수도 있는지 그런 생각의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급락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 전체 6번이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어제였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크게 급락했던 3가지 이유, 그 중에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이 생각보다 크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졌고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까지 어제는 모든 물량들이 다 튀어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동 전쟁 가능성이에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계속 철수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금리를 올렸었고 그게 0.25%예요. 자,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란 말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먼저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렸던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렸단 말이죠. 그럼 투자 가치, 투자 매력도 그게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전에 샀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하고 또 전 세계 시장까지 여러 가지 청산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로 단정지어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3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번 급락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국내 금융당국이 추산했었던 일본 자금의 국내 투자 규모가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0.6%, 그리고 채권시장은 0.03%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자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때문에 이 하나만의 이유로 주가의 급락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첫 번째로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중동 전쟁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가 있다, 이런 걱정들이 모두 어우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장에 대한 이유, 이 3가지를 압축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급락장이 정말 단기적인 급락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급락은 조금은 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6번 걸렸었고 그 중에 9.11 테러를 제외하면 모든 구간들은 경기 침체를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결코 한 번의 단기적인 큰 급락, 이건 어쩌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공을 세게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또 오늘 코스피는 3.7%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보자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서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2020년 3월 당시, 자, 2020년 3월 당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한 번씩 크게 급락하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고 또 악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크게 급락이 나왔다면 또 급등도 크게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시장에 큰 급등이 나왔다면 급락도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구간들을 보세요. 절대적으로 5일선이나 11선, 그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맞고 내려가는 흐름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는 저점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었다면 추가적인 급락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저점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구간도 시가가 마이너스 4.3%에서 고가는 빨간불로 돌려 세웠습니다. 즉 저점에서 5%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1차적으로 5일선과 11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의 급락이 단기적인지 또는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5일선이라든지 11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소 진정되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보면 5일선하고 11선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반등, 단기적인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내일 낙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여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여진들이 조금은 잠잠해질 때, 그 시점은 적어도 5일선이라든지 11선을 돌파할 때, 그때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을 참조해 보시면서 기술주들의 흐름을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시가는 거의 5% 가까이 급등해서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파란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추세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마다의 차트의 움직임을 참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코스피의 움직임, 그 지표를 보다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거꾸로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반대의 차트를 본다면 저점에서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갭을 메우러 한번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인 만큼 이 밑에 5일선 내지는 11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본다면 주가가 일정 부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5일선, 11선, 21선, 이 이평선을 단기적으로 뚫고 내려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기 2700포인트 그리고 121선, 이곳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었다면 일단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또 수많은 업종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업종만 가지고 그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꼭 살펴보시고요. 최소한 5일선 내지는 11선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때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시장이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내심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